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강이 좀 내용 문제가 많아서 아마 조금 정신없이 아마 들은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점점 아마 자신감이 생겨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내용적인 거 한번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들으시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5분, 10분 얘기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3분에서 5분 넘지 않도록 복습만 해주시면 훨씬 더 자기 것이 더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부터 7번째 주제까지 한번 달려볼 텐데요. 페이지로는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부터 한번 26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의 문제 보면요. 24회 문제 2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파트가 여러분 아마 옆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나라의 성장, 초기 여러 나라예요. 초기 여러 나라는 옆에 잠깐 나와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 어떤 나라 있나요? 여여여, 부여, 그 다음에 구려구려, 고구려, 그 다음에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뭐 잘난 척하기는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누굽니까? 지금 제가 성대모사 한 사람이 옥동자 아닙니까? 옥동자입니다. 옥저와 동해 기억해 두시고요.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 이렇게 각각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인데요. 일단은 뭐 부여가 나온다면 사출도 왕권이 약했었다. 순장이라는 풍습, 일책십이법 이 정도 봐주셔야 될 것이고요. 자, 고구려는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땅이 별로 안 좋아요. 기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은 있네요. 보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아주 힘은 약한데 아주 뭐 생산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옥저나 동해 같은데 맨날 약탈해서 빼앗는 경제 이런 것들 많았었고요. 대릴사위제 이런 거 종종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옥저가 나온다라면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선생님들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이때 아줌마의 기준은요 10세 전후입니다. 예, 아주 어려서부터 결혼한 당시 뭐 노동력 사회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민며느리 좀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동해에는 뭐 책화라는 부족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삼안에는 특히 변한 지역에서는 뭐가 많이 있었다? 철 생산이 많이 되었었다라는 거. 뭐 이 정도들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요것만 한번 들고 갈게요. 특히 여기 초기 여러 나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천행사거든요. 제천행사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엉이가 있습니다. 부엉이가 어떻게 울어야 되죠? 부엉부엉 울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부엉이가 백고동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엉이가 백고동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동무가요. 야 무슨 저런 정신 나간 부엉이가 다 있어. 하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어야 되는데 부웅 이렇게 우는 거죠. 그러니까 백고동 소리를 내니까 부부 이런 것처럼 하니까 나의 동무가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하고 웃는 거야. 끝났습니다. 부여에는요 영고라는 제천행사,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요거 여러분 시험은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되셨죠?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 나라는요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했었다라고 하고요.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등의 대가들이 있었고요. 각 부의 대가들은요 사자, 조이, 선인 등을 거느렸었고요. 전쟁이나 중대한 범죄의 처리 등은 국가의 중대사는 제가회의 핵심입니다. 제가회의 어디입니까? 구려, 고구려. 근거 대볼까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요 각각의 회의가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백제에는 정사회의, 신라에는 화백회의 이렇게가 이제 나올 텐데요. 고구려는요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가장 좀 이렇게 겸손했대요. 그래서 야 회의해라고 하면요 제가 회의합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제가 회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고구려 나오면 제가 회의. 사실은 제가는 제가 회의할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중심이 바로 가들이었었거든요. 그 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회의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구려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무천 옆에 잠깐 와서 보실까요? 무천 나오나요? 맞습니다. 동해의 제천 행사 무천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진안의 소국으로부터 성장한 건 신라가 되겠죠. 뭐 처음엔 사로국이라고 이제 성장했었고요. 3번입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바로 고구려에 대한 초기에는 졸본에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가 국내성으로 가고요. 고구려는 한 번 더 수도가 더 옮겨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지게 되죠?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옮겨진다라는 거까지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요. 박석김이 세성이요 교대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건 이거 어디죠? 신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5번입니다. 2차돈이 순교로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역시 신라인데요. 요 내용은 참 잘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거든요. 신라 중에서도 누굽니까? 흥왕 맞습니다. 법흥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회 정답은 24회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3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자가 10세가 되면 혼인을 약속한대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너무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하였다가 시체가 썩은 뒤 뼈만 추려서 같이 가족들이 공동 무덤을 형성했다라는 거.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옥저. 옥조에 대한 풍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락으로 수출하였었다. 이거 어디라고 했었죠? 사만 중에서도 변한. 하나 더 치자면 가야 중에서는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었던 금관가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1번은 그렇고요. 2번입니다.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 소금과 어물을 바쳤던 불쌍한 옥저. 정답은 2번입니다.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왕도 선출하지 못하는 군장 국가에서 머물고 말았던 바로 그 옥저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입니다. 60여 조의 법으로 백성을 엄격하게 다스렸다. 이거는 뭐였었죠? 원래 고조선에는 8개의 법, 8조법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요. 한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그 법이 60여 개로 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 통치 시기에 고조선 유민 아니면 당시 지역에 있었던 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사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해마다 영고라는 행사를 열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부엉이 이렇게 저희 학교 바로 또 앞에 보면 부영 아파트 단지가 아주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 부여에 대한 설명이겠죠. 5번입니다. 왕 아래에 제가들이 있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요것도 어디입니까? 사출도 나오면 000 여여여 부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6페이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정말로 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표 안에서 전부 다 문제 나오거든요. 그거 표 기본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의 풍습이 중요하고요. 풍습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천 행사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문제죠. 17회 3번 문제인데요. 다음 가상육수의 행사에 실시된 나라를 지도에서 옳게 찾으랍니다. 찾아보니까요. 오늘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인 핵심 단어입니다. 천천천, 무천. 저는 여러분의 뭡니까?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동무 나오나요? 동무 벌써 이것만 몇 번째입니까? 동무 동해의 무천. 그러면 이거 여기 동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 가는 어디예요? 고구려. 나는요? 죄송합니다. 가는요? 부여. 나는요? 고구려. 다는요? 요게 옥조 동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옥동자 정종철 씨. 옥동자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옥저와 동해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라가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은 뭡니까? 사만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사만은요 제천 행사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그런데 사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남부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남부 지역, 전라도나 이 경상도 지역에 보면 날씨는 따뜻하죠. 그렇죠. 날씨 따뜻하고 비가 더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사를 더 많이 잘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장점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감사할 게 더 많아져요. 생산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5월과 10월에 각각 또 이 뭐냐 이 그 제천 행사를 올려버리는 것이죠. 왜? 감사할 게 많으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예,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점점 이 시대가 이 감사가 잊혀지는 시대가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또 저도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 같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이제 31페이지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방금 배웠었던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 있는 국가들이요. 그 중에서도 힘 있는 국가로 성장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삼국이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에. 그러면 그 나라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무엇보다 좀 넓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정복전쟁으로. 그 다음에 세워진 법령 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율령의 반포.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그들을 좀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고등 종교인 불교, 수용. 그 다음에 뽑았었던 관리들의 체계를 짓기 위한 관등제 정비 이런 것들이 고대 국가의 특징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4번 문제입니다. 3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봤더니요. 삼국시대에 성립된 고대 국가는 안으로 왕권의 강화 및 국가 조직의 정비, 밖으로 정복 활동에 따른 영토의 확장의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대 국가의 특징을 찾으래요. 고대 국가의 특징 뭡니까? 율령반포 맞다라고 했습니다. 율령반포라는 게 지금으로 치자면 법적 체계의 확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등제 정비. 관등제 정비라는 건 뭡니까? 이제 1급과 2급의 차이, 1품과 2품의 차이 이런 것들을 두면서 하는 일들이라든가 복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출도의 운영은 이제 부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삼성 육부제 도입은 이건 이제 수나라 때 처음 등장했던 것이거든요. 주로 이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활용했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고려라든가 발해 등등의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이 삼성 육부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밑에 있는 문제인데요. 중간에 있는 문제입니다. 18회 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밑줄 그은 문화유산이겠죠. 밑줄 그은 문화유산 한번 보자면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와의 관계랍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찾으라는 것인데요. 봤더니요. 1번은요. 신라의 금관총 금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금관이죠. 이거랑 어떻게 백제랑 고구려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라 금관인데요. 해당되지 않고요. 2번입니다. 화엄사 각황전 앞에 석등. 화엄사 각황전은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3번입니다. 고달사지 승탑은 고려 때 대표적인 승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해당되지 않고요. 4번입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 선생님들 다음에 기회 되시면 백제 금동 대학로는요. 진짜로 꼭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유물. 이거는요. 정말로 이 백제인들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공기 중에 계속 노출이 됐으면요. 절대 이 상태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었던 마치 이게 국가의 보물이잖아요. 이 국보를 백제가 망하기 직전에 어떻게 한 겁니까? 우물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라를 되찾고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백제가 다시 만들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흙이 덮어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딱 이 진공 포장 상태에 있어 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요? 199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 오다가 주차장 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1600년 만에, 1400년 만에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 온 것이죠. 이건 정말로 백제인들이 준 선물인데 가서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 살아있는 정말로 백제 문화유산의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알 수 없는 유물이고요. 5번은요. 석촌동 고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려의 초기의 이 고분 양식이 돌무진 무덤 형태거든요. 석촌동 고분도 역시 돌무진 무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약간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건국신화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고구려 주몽이. 어떻게 보면 주몽이 진짜 나쁜 남자 아닙니까? 자기 임신한 자기 아내가 있는데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요. 갑자기 자기 와이프한테 그냥 이별을 선언하잖아요. 야, 나 죽을 것 같아. 나 떠날래. 그럼 제 애는 어떻게?
뭐 넌 어차피 안녕이고 이거 갖고 애가 딸이면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아들이면 요거 갖고 나 찾아오라고 그래. 나 저기 밑에 내려가서 나라 하나 만들 거야. 그것도 가버리잖아요. 이런 나쁜 남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여사는 어떤데? 그러고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주몽이 이제 소선호랑 이제 같이 해갖고 나라 하나 잘 세우죠. 근데 소선호는 이미 과부, 아주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었거든요. 비주나 온조라는. 걔네도 이제 아버지가 왔지만 어머니가 이제 거기 이제 소선호가 거기 유력자였었으니까 그 소선호의 그 덕으로 해서 사실 고구려가 세워진 게 맞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뭐 이제 장남이 총각이고 뭐 좋아 나랑 뭐 차이 안 나지만 나라 세움 우리가 받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와줬었죠. 비루나 온조도 도와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갑자기 하더니 누가 들어옵니까? 저 여기 주몽 씨라고 딱 왔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걔가 유리잖아요. 유리가 고구려 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가 누가 됐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비류나 온조는요. 완전히 새가 됐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형이었었던 비류는 어디예요? 지금의 인천 미추홀에 자리를 정하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얼마 못 가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었었던 온조는요. 형 여기는 아니야. 여기 바닷바람 있고 피부도 안 좋아. 난 좀 올라갈래. 그래서 한강을 따라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요? 롯데월드 앞에 자리를 정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석촌동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입니까? 제가 우스갯처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거는요. 건국 설화 속에서 백제와 고구려, 특히 그 백제 제가 조금 이제 몇 강 지나면서 나오겠지만 6세기 백제를 더 융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왕이거든요. 저랑 이름이 참 비슷하죠. 성왕인데요. 성왕이 국가의 이름을 백제에서 뭘로 바꿔버려요? 남부여로 바꿔버려요. 왜 남부여로 바꿉니까? 고구려의 영향 누가 받았어요? 부여에서 온 유이민이 고구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이민이 또 그 백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네 고구려, 너네는 부여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않았다. 내가 이어받은 거야. 내가 적장자야. 라는 의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건국 세력과 백제의 건국 세력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석촌동 고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번에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밑에 문제 보시면요. 이제 가야 문제가 나옵니다. 가야 연맹의 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지역 김해 지역에 나와 있는 가야 연맹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가 뭐냐면 김해 지역에서 나오는 게 금관가야입니다. 그리고 가 지역에 나와 있는 게 고령 지방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대가야예요. 중요한 건 이쪽에 나와 있는 금관가야가요.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합니다. 이 해상가야, 해양 세력이겠죠. 주도하는데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신라인들이 이때 왜군의 침입에 막 위태위태하거든요. 신라가.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었었던 400년에 정확히 400년,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갈 때죠. 왕이 고구려의 그 광개토 대왕이었는데 광개토 대왕한테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고구려의 지원군이 와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왜군들을 다 섬멸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와가지고 가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관가야가 멸망하진 않는데요. 위태위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됐다라는 것.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영향으로 가야의 중심지 세력이 해양에서 내륙으로, 김해에서 고령으로 이렇게 이동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한 거는요.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자, 가는요. 그러니까 대가야겠죠.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다. 아니요.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다고요. 그 니은요. 그 대가야는요. 버풍왕 때 신라에 복속됐다는데 버풍왕이 아니라 진흥왕 때 복속됐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금관가야는요. 낙낙가 외에 철을 수출하면서 불을 쌓았었다.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제가 몇 번 기출문제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리을은요. 나는요. 금관가야는요. 고구려의 침략으로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했었죠. 그렇죠. 전기에는 금관이 이끌었다가 고구려 침입이 오면서 바로 이 대가야 연맹으로 바뀌게 되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고구려에서 나온다라면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오는 데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기껏 해봤자 단독 문제로 나올 사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2명. 아주 얕게 보다면 광개토대왕 아니면 장수왕. 조금 더 아주 넉넉히 보더라도 소수리왕.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고국천왕. 요 4명, 4대 천왕 정도가 끝. 그 외에는요. 단독 문제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막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보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몰라도 문제 푸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데 고국 원왕 전사 이후 국가 위기를 극복했다자는 거 아닙니까? 봤더니요. 그 왕이요. 불교 수용하고 태학 설립했었다랍니다. 그리고 율령 반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왕이 누굽니까? 수림 소수림 킹이에요. 소수림 킹. 소수림 킹이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인데 이렇게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자세히 하다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그 KBS 드라마 중에 그 근초고 왕이라는 그 가무성 씨가 주연했던 게 있었죠. 거기서 고국 원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종원 씨예요. 이종원 씨가 막 전원의 침입으로 막 위기에 처했다가 또 평양성에서 그 백제랑 싸우다 죽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거 낙나추철 누구냐? 미천왕이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슬쩍만 기억만 해두세요. 그 다음에 그 신집의 편찬, 이거 영양왕인데요. 이거는 진짜 보기 필요 없어. 다음에 다시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평양천도는 기억해둬야지. 이거 누굽니까? 장수왕. 이건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연호사형, 요거 광개토대왕.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낙낙초돌 미천왕 슬쩍 나온다라면 한 번 그냥 나오는 정도지 단독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집편찬 이건 필요 없어요.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5회 정답 2번의 정답은요. 3번이었었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옆쪽으로 오른 것인데요. 딱 보니까 겨울 10월에 왕이 사냥을 하다가 흉년을 들어 부모를 섬길 수 없다고 우는 사람을 보고 같은 명령을 내렸다잖아요. 아하,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나의 죄다. 매년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겨울에 갚게 하는 제도. 요 제도는 중요합니다. 요 제도를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대법,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자를 붙여서 니네가 봄에 없잖아요. 보릿고개 우리 막 겪고 있었으니까 봄에 국가가 빌려줬다가 가을에 추수 끝난 다음에 받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진대법인데요. 이 진대법은 그 이후에 뭐 그 고려라든가 조선에도 쭉 영향을 주었었던 국가.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받는다라고 해서 춘대 추납제의 바로 이 진대법입니다. 요거 누가 했을까요? 그 고국 천왕이 했었던 바로 그 제도, 을파소라는 명제상을 등용하면서 나왔었던 제도가 바로 이 진대법입니다. 나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진대법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 고국 천왕이 이제 했었던 내용 정도로는 원래 부족전 전통을 가진 오부를요 행정적인 형태로 오부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정도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거 보장왕인데요. 뭐 몰라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죠. 방위명을 가진 오부를 두었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방위명의 오부가 뭐냐면 지역적인 개념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원래 국가가 처음 세워지면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몇몇 힘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해갖고 나라를 이제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족의 전통을 왕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적인 권한이 없는 거지. 초기의 왕은 그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족들을 장악해 가야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정적인 성격의 오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야 여기 지역 넌 네가 동이족이야? 왜? 넌 그냥 동쪽이니까 동쪽이야. 넌 서쪽 이렇게 라고 하면서 왕권을 더 강화시키게 되었다. 행정적인 체제가 더 강화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 진대법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 고국 천왕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라는 거. 고국 천왕입니다.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었다. 요거는 신라의 진흥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4번은요. 국호를 남부호로 바꾸었다. 이게 누굽니까? 6세기 백제의 성왕. 그 다음에 5번입니다. 22담로를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었다. 요거는 백제의 무령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런 나머지 보기들은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겁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9번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요.
다음과 같은 형세를 이룬 시기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핵심은요. 여러분 삼국의 지도가 나온다면 요거 봐주셔야 됩니다. 한강을 누가 장악하고 있나?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네요. 이거 몇 세기 지도겠습니까? 5세기입니다. 5세기에 한강을 장악했었던 고구려가 한강을 장악했었던 바로 그 왕 누굽니까? 수왕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왕 몇 년 했을까요? 76년. 대박입니다. 이 당시에 나이를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수왕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이겁니다. 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좀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쪼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다가 먼저 죽어요. 자기 막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너무 팔팔한 거야. 그래갖고 실제로 장수왕은 자기 손자한테 그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름을 장수왕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랬었고요. 1번입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던 건 이제 뭐 고구려의 유리왕 때 일이고요. 2번입니다. 낙낙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었다. 뭐 이제 미천왕. 그다음에 3번입니다.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은 방금 배웠었죠? 누굽니까? 그 고국천왕 기억해 두시고요. 4번은요. 천리장성을 축조하여 당의 침략을 대비하였었다.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이제 중심이 됐던 건 연개소문인데요. 뭐 이제 뭐 왕으로 치자면 이게 뭐 이제 뭐 그 뭐 보장왕이냐 뭐 그 영유왕이냐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이 많은데요. 그거보다 이제 뭐 연개소문이다 정도 봐주면 좋겠고요.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누굽니까? 뭐 남한강 상류 지역의 중원 충주 고구려비가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과거에는 그 충주를 중원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장수왕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 문제들도 한번 간단하게 예습해 주시고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